기업이 주식 219억 원을 기증을 했다가 기부를 했다가 오히려 세금 225억 원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황필상 수원교차로 대표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황 씨 같은 경우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고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후 증여세를 추징받아서 8년째 법정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1심 같은 경우는 황 씨 손을 들어줬고요. 2심 같은 경우는 국세청 손을 법원에서는 들어줬는데요. 애초 140억 원이었던 황 씨의 세금 같은 경우는 5년 가까이 판결을 미루면서 현재 가산세까지 붙어서 225억 원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법원마저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결국 황 씨 같은 경우는 기부하다가 오히려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셈이 되고 마는데요. 자, 주식 기부했더니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현금을 기부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지만 주식을 기부하면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는 법 규정 같은 경우는 1991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일부 대기업 집단이 이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 같은 이러한 공익법인을 세운 뒤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법인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1991년에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20% 넘게 출연하거나 기부받으면 과세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기업의 꼼수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결국 1994년에 과세 기준을 20%에서 5%로 나라에서는 변경을 해버립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것이 결국 이 5% 넘게 주식을 기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는 제도를 처음 신설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제도대로 만약 이입을 하게 된다면 지난해에 페이스북의 총 주식 99%를 기부한 마크 저커버그 이 페이스북 CE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결국 증여세와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액수는 162억 달러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어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기부 금액은 페이스북 총 발행주의 15%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15% 지분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한다면 면세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저커버크 같은 경우에는 세금 162억 달러를 내야 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런 공익법인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합니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기부하더라도 20% 이하의 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요. 일본은 상한선이 50%,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이런 것인데요. 결국 대기업 오너가 공익재단을 활용해서 변칙 경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선량한 이제 주식 기부라는 그 문화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국세청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탓을 하고 있고요. 또 기재부 같은 경우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야 뒤늦게 새누리당의 발의로 주식 기부 때 세금 면제 상한선을 그래도 10%로 좀 늘려보자 이러한 내용이 발의가 됐는데 하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대신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지금 놀부심보를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우회 지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도입을 했더라면 오히려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좀 다른 법을 찾아봄으로써 앞으로 기부하려고 선량한 마음으로 기부 제도를 활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치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부천사의 날개를 세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디 깎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팝콘경제였습니다.